네,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환경살림 80가지라는 귀한 책으로 살림 토크를 세 번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살림 토크 같은 경우는 독자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어떻게 이 책과 만났는지,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번 살림 토크는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일상에서 그걸 실현하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고 또 그걸 또 이어가고 계신 저희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인사 먼저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선교의 정진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교사 선교회 안에 소속된 인천 초등교사 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초등교사를 하고 있는 한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저희 살림 토크는 오부씩 세 분의 즐거운 토크이자 수다로 이 환경살림 80가지 이야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다 공통적으로 교사 선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사명 선언문 안에 함께 교사 선교사로 그리고 양육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모여있는 단체예요. 한 단체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양육하고 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2020년이었어요. 2020년쯤 해서 코로나로 인한 질병과 기후위기와 시대에 대한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교회가 아니면 신앙 안에서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살림이라는 귀한 단체를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유레카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곳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사실 주목해서 봤어요. 보면서 강의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이곳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마을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되게 궁금히 여겼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선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라본 기후위기라고 하는 특강 같은 것을 제가 하게 됐고, 그 후속 모임으로 같이 실천하면서 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자. 사실 혼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혼자 하다가 막막해지고 또 혼자 하다가 지치고 하는 그 과정을 반복됐었다가, 그리고 작년 21년이죠. 21년 7월에 이 후속 모임으로 교사 선교회 내에서 환경과 생태에 관심 있으신 분, 기후위기에 관심 있으신 분 모두 모이세요 하고 모인 그 오픈 톡방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삶이라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 삶 모임이 이루어졌고, 저희는 약칭으로 닭이삶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닭이삼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저희와 같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림 토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살림 80가지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처음에 지구정원사 가치사전이라고 하는 책으로 같이 묵상 나눔을 했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25가지 하나님이 창조세계 내에서 임재를 25가지 가치로 표현해 놓은 것, 그거를 읽으면서 되게 단단해졌었어요. 신앙적으로 단단해지면서 이제 다시 신앙서적으로 돌아오자. 올여름에 실천도 함께 해나가고 80가지니까 다루고 있는 내용도 너무 다양하고 많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선정하고 80가지네? 그럼 우리 여럿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올렸죠. 단순한 생각으로 환경살림 80가지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이거 함께 같이 매일매일 여름방학 기간 동안 나누실 분,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되겠더라고요. 한 3, 4개월 그 기간 동안 함께 나누실 분들을 모집했어요. 처음에 신청자가 4명인 거예요. 그래서 4명 뿐이야? 그럼 넷이서 하면은 80까지면 나 너무 많이 하는데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15분이나 신청해 주신 거예요. 15분이면 사실 저희 모임의 3분의 1이에요. 저희 모임이 4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5분이 매일매일 순서에 맞춰서 그 주주에 맞춰서 이걸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됐고 선생님들이 되게 뜨겁구나. 그리고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구나. 삶으로 살아내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시작부터가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환경살림 80가지라는 책을 단순하지만 그리고 함께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4가지를 가지고 이 책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각자 맡으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부터 저희가 함께 선생님들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육아휴직을 벌써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를 19년에 낳고 둘째를 21년 말에 낳아서 지금 아기 둘을 한창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낳으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관심과 실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저희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어떤 미래일지 걱정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80 묵상은 제 언니가 하자고 해서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전 책을 보면서 일단 짧고 호흡이 짧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이 읽고 제가 또 드는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1장 우리로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공정한 밥상, 공평한 음식이라는 14번 꼭지를 했었어요. 저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아주 미국 남부의 작은 도시에 있는 거의 시골이죠. 거기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급식을 먹고 가다가 거기에 가니까 저는 유학생의 자녀라서 저소득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밀카드라고 해서 무료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카드를 받아서 그걸로 학교 급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먹는 음식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막 공장빵 같은 거 그냥 요만한 거 나오고 뭐 이렇게 퍽 하고 이렇게 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급식을 안 먹는 친구들은 이제 도시락을 싸오는데 그거조차도 그냥 마트에서 파는 밀키트, 런치키트를 팔았었거든요. 그것도 근데 막 조잡해요. 막 냉동 피자 뭐 이러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 햄 같은 거 붙어있는 그런 거 먹고 아니면 땅콩잼 바른 식빵만 먹고 그래서 애들이 정말 배고픔을 면하는 수준으로만 그냥 먹고 있거나 뭐 영양 이런 거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 시간, 보건 시간 같은 때는 골고루 먹어라 얘들아 막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라 그런 포스터는 많아요. 왜냐면 미국은 또 비만이나 그런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살면서 본 거는 정작 콜라가 생수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급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주는데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어린 아이로서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립학교 급식을 생각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상급식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재료들도 다 유기농의 지역 재료들, 제철 재료들 이용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좋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애써왔을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걸 그냥 시장의 논리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가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힘써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같은 급식이 당연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식탁이 공정한가 그때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식품에 대한 선택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면
그래서 빠르게 편의점 컵라면 호로록 먹고 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은 그런 사람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철 채소로 제대로 잘 차려 드셔야죠.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개인의 어떤 선택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급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이 그 급함에 쫓겨서 계속 뺏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음식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풍성하게 식사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묵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에게 들어오는 것, 둘러싸고 있는 것, 나에게 들어온 것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에 어떻게 보면 땅과 연결되어 있고 물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의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그 쫓김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가 분주해지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도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도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사실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면 그 주시는 제철 과일과 제철 음식과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과 땅에 그 화학제와 농약과 살충제로 뿌려져서 오염되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 그 생명의 고리들이 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다 연결되어 있고 1장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더 많이 다뤄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눠준 것들 중에 노치쌤도 나눠주신 거를 먼저 나눠주세요. 네. 네. 저는 15번 녹색 구매에 대한 나눔을 했었어요. 그래서 녹색 구매는 그래도 여기 있는 주제들 중에서 좀 되게 실천하기 그래도 좀 쉽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고 실제로도 해본 적 있는 그런 주제여서 더 쉽게 또 생활에 밀접하게 그때 묵상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초부터 이렇게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서 좀 진지한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조금씩 실천해 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녹색 구매였던 것 같아요. 당장에 내가 쓰레기 배출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거나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쓰거나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녹색 구매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친환경적 실천을 한다고 하면 텀블러 사용하기 아니면 고체 치약 사용하기,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등등 좀 더 쉽게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물품을 사야 되니까 대체 물품을 사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고. 저도 그랬어요.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갔는데 너무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집에 있는 것을 다 바꾸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구매를 했었는데 그 다기삼 모임에서 톡방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거나 실천하신 걸 보니까 아예 구매 자체를 이렇게 지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 있는 걸로 쓰고 정말 필요한 것만 구입하시고 거기서 약간 관점이 완전 전환됐던 것 같아요. 뭔가 대체제를 사야 된다 하면 그걸 사는 순간 기존의 것은 또 별로지잖아요. 근데 생필품이나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래서 관점이 좀 전환이 돼서 녹색 구매를 지향하되 정말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구매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 반 아이들에게 녹색 구매를 많이 이렇게 생일 선물로 대나무 칫솔을 주기도 하고
그 제로웨이스트 샵이나 녹색 구매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도 뭘 사고 새로운 거를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말에 엄마랑 저 멀리 막 알맹상점까지 가서 뭐 사왔다고 보여주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다가 나중에 애들이 사는 걸 보니까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를 또 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뭐 텀블러 하나를 사면 실제로 뭐 종이컵이나 이런 일회용품을 대체를 하는 효과를 가지려면 이 텀블러를 정말 몇 년씩 써야 된다. 정말 많이 오랫동안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저의 소비를, 구매를 돌아보고 또 관점이 또 함께 나누니까 더 그런 게 보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점이 다양해지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에서 처음에는 제로웨이스트 용품이나 이런 걸 어떻게 쓸지 막 살림, 주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꿀팁도 나누고 그러다가 더 이제 알아가는 영역이 커지고 하나님 보여주신 시선이 많아지니까 공정무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공정무역 그리고 착한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것을 우리끼리 또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루잖아요. 공정무역과 녹색 소비를 다루고 육식의 문제를 다루고 이 안에 아마 채식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을 것이고 채식을 열심히 지향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는 것으로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퇴비함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도 퇴비함을 만들어서 텃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음식물이 검은 흙이 되고 좋은 향기를 품고 그 흙을 다시 내 땅에 내 텃밭에 돌려놓는 그 기쁨을 향유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게 저에게는 큰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 책에서 다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몰랐던 것들, 뭐 바디버딘의 의미, 그리고 토종 종자에 대해서 나눠주신 선생님은 아예 토종 종자 공유하는 도서관까지 직접 서울식물원까지 찾아가신 분도 계세요.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토종 종자를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종자의 다양성이 중요한지, 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 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선생님들의 묵상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들을 통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경청과 쉼을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부터 나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쓰고 편리하게 버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쓰레기의 문제, 일회용품의 문제 이런 것들을 2부에서 두 번째 챕터에서 많이 다뤄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찍이 종이를 사용하면서 내가 나무를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숲을 사용하고 있구나 깨달았다면 양상은 좀 달랐을까? 라는 질문.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막 나무를 지키기 위해 뭐 종이를 덜 써요 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샤프를 광고하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이제 플라스틱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건 전혀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난 나무 연필 안 쓰고 플라스틱 샤프를 써야지, 나는 종이를 아끼는 어린이야, 뭐 이렇게 뿌듯해했는데, 근데 나중에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그 플라스틱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를 발견하고 나선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이로 바꿔야지 하고 종이로 막 전환을 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종이가 오히려 생산되고 폐기되는 데에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만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엔 종이도 나무랑 숲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봤을 때 제가 했던 꼭지는 29번 꼭지인데 그 바로 앞에 28번 꼭지는 비닐봉지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그거랑 같이 보느라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비닐봉투를 처음으로 개발한 그 과학자 툴리는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해서
아, 내가 사랑하는 숲이 파괴되고 있구나. 그 애통함 때문에 비닐봉지를 개발했대요. 종이보다 내가 더 튼튼한 거 만들었으니까 이걸 계속 쓰세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 비닐봉지 한 장을 이렇게 고이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닐봉지가 개발된 게 1959년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60년이 지나니까 비닐봉지가 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분명 종이봉투에 대한 애통함으로 비닐봉투가 개발됐는데 이제는 비닐봉투조차도 문제가 된 걸 보니까 종이봉투냐 비닐봉투냐 그것보다는 그냥 무분별한 사용 자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은 대체제, 뭔가 대안을 우리가 계속 찾지만 사람 안에 그 뿌리 깊은 죄성, 무분별함, 탐욕 그 자체가 다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겠구나. 요즘에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 업체는 비닐봉지 대신 플라스틱 대신 종이를 씁니다. 이런 거 많이 시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뭐 가령 이제 밀키트를 파는데 플라스틱에 담아 파는 대신에 뭐 종이 상자에 담아서 판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어쩌면 잘못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종이가 생산과 폐기에 있어서는 플라스틱보다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종이도 결국에는 생명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스틱 아니니까 괜찮아 이거 써 라는 게 그린워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환경을 위한다면 내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더 나은 대체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려버리는 생활 방식 자체를 고칠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 대신 종이를 선택했다면 그럼 진짜 몇 번이고 다시 사용을 한다든지 환경을 위해 종이팩 음료를 선택했다. 그러면 종이팩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씻어서 말리고 펼치고 해서 이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 물건의 종착점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이런 의식이 공유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다른 나라들 뭐 싱가포르 같은 데 여행을 갔을 때 언제 친구가 초청을 해줘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남은 음식을 한데 다 모으더니 뭐 그게 플라스틱 쓰레기, 종이 쓰레기, 일회용품, 음식 쓰레기 다 한데 모아서 자기는 아파트에 있는 어디 구멍에 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분리배출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분리배출이 없대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와 여기 너무 깨끗하다 하고 감탄했었는데 근데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에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어디 태평양의 섬에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네. 알면서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는 껌 하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은 막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서부터 분리배출은 해야 돼 라는 것 자체는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종이 쓰레기에 관한 것도 우리 최근에 무색 투명 페트병 따로 분리배출을 이제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것처럼 종이팩도 그냥 개인들한테 적당히 맡겨두고 있잖아요. 지금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막 빡빡 닦아가지고 받아주는 곳에 막 들고 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정말 제도적으로 종이팩들을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묵상했습니다. 저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 종이팩만 따로 분리배출하면 안 돼요 해도 이게 다 계약이 돼 있고 맞아요. 인력을 부르고 근데 그분들도 적은 계약금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또 이루어야 되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챕터 우리로부터 나가는 건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책임의 부재, 나의 흔적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2부 챕터를 또 다른 GSM이 묵상하신 걸 나눠주세요. 또 다른 지역으로가 제가 순서가 가나다 승구를 하다 보니까 연달아 있어서 저도 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묵상하긴 했었는데 그냥 전반적인 플라스틱이나 이런 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이제 여름이 돼서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점이 그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분들 이렇게 가져가시네, 드시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많이 일회용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왜 일회용 사용하세요? 텀블러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물론 내적인 동기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천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천천히 변화되는 데는 사실 지금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기까지는. 그래서 진짜 제도적인 도움이 너무 절실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자발적인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라든지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가 된다면 너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도 불만을 얘기하지만 잘 따르는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상 또 그거에 적응해서 착실하게 제도에 맞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묵상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서 그 교회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교회에서 먼저 그런 다회용 컵이나 그런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정말 매주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카페라든지 교회라든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더 위생적이고 더 감염에 훨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서 그런지 교회에서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종이컵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제 주변에도 제가 막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다회용기를 쓰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식당에서 포장을 하거나 그런 걸 하니까 제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하기까지에 정말 긴 시간이 걸렸고 용기가 필요했고 저는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제 친구들은 그런 공동체도 없고 그런 거를 막 진지하게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쓰고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여건만 허락되면 더 그거에 맞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진짜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뭐 동탄이나 서울의 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예 배달 용기 자체를 다회용으로 하는 인터넷 이슈라고 하는 것도 배달 어플로 너무 그런 것도 점점 근데 찾아봐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에 맞추어서 결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결단을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 모임의 어떻게 보면 한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든 마을교회에서든 아니면 교회 학교가 됐든 아니면 저희는 또 교사니까 교사 안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든 이런 책이 실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이런 책으로 나눠보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눔의 유익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또 녹색 교회로 어떻게 성장할 때 플라스틱 프리를 할 때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계획을 나눠주신 분들도 있어요. 이 챕터에서. 그래서 다회용기를 쓰는 것, 종이컵을 없애는 것, 이런 등등을 나눠주셨는데, 저희 나눔도 같이 얘기하자면 저희 교회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왜냐면 마음을 쓰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 2가정만 해도 이 교회에. 그래서 정수기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브리타로 바꾸자 그런 말을 해서 바꿔봤고, 그리고 종이컵이 다 쓸 때까지는 쓰겠지만 이제 곧 떨어져요. 그래서 텀블러를 기증해서 그 옆에다가 텀블러로 배치해 놓고, 그리고 같이 주일학교 할 때 일회용이 없기 위해 가장 첫 번째는 아이들의 간식을 줄이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그냥 싸구려 젤리, 과자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건강하게 공정무역 초콜릿 하나를 주는 것이 낫고, 그냥 제철 과일로 바나나가 됐든 방울토마토가 됐든 그런 걸로 크게 나누는데, 그 전까지는 좀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하는 수고로움과 결단이 진짜 너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제도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가 모두 덜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3챕터더라고요. 그래서 3챕터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좀 더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3챕터에서? 근데 확실히 3챕터에서는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파리 기후협정이라든지 지구온도 상승 상한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아직 나누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원자력이나 핵발전소나 아니면 태양열, 친환경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은 사실 잘 읽어도, 뉴스나 관련 자세한 내용을 읽어도 제가 그거를 전공한 과학자나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80까지 나누면서 좋았던 점이, 사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이해하기 쉽고 나에게 좀 듣기 좋은 것들만 취할 수 있는데, 이게 딱 3장에 딱 있으니까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생각해보고 나누어야 하는 부분인데, 내가 자발적으로는 이런 걸 찾아보지 않겠지만 이렇게 책에 있고 나눌 순서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구 온도 상승 상한선 관련해서 뉴스를 좀 찾아보면서 IPCC 맞죠? 네, 맞아요. 네, IPCC라는 국제기구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최근에 6차 보고서, 7차 보고서인가? 네. 이제 6차 보고서. 6차 보고서. 네. 6차 보고서에 대한 또 영상이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최근 또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반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교육 관련 영상을 보여주면 대부분 약간 조금 몇 년 된 자료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자료들이 많아요. 사실 아이들은 9살인데 자기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게 정말 상상도 되지 않고 공감이 안 되잖아요. 조금 최근 자료를 가지고 하고 아이들한테 2000 몇십 년 정도만 돼도 정말 큰 파국이 있을 수도 있어. 너네가 20대만 돼도 정말 이거 위기야 라고 말해주니까 애들이 정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상승 운동만 해도 단 자료마다 조금 구체적인 시기는 좀 다르지만 최근에 본 뉴스 IPCC 6차 보고서에 기반된 거는 앞으로 18년 정도만 지나도 1.5도까지 도달할 거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더 알면 알수록 그 급박함? 위기가 더 심각하구나 이거를 더 체감할 수 있었고 그런 게 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 약간 무료해지고 좀 동기를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직면하게 되니까 책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니까 계속 내가 해나가야겠구나. 내가 귀찮더라도 아니면 좀 지치더라도 계속 내가 꾸준히 해나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3장의 시작이 삼천밤 맞아요. 저도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그래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는데 그걸 삼천밤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헉 싶더라고요. 온도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도 주일학교에 초등부 아이들이랑 유아부 아이들이랑 한번 이런 기후위기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부 아이들은 좀 더 진짜 이제 경각심을 갖죠. 그래가지고 그때 6도의 멸종이라는 걸로 동기유발 삼아서 1도씩 오를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인간들의 어떤 잘못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꼴 좋다. 다 우리 잘못이에요. 망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절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고 계신지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거기야. 우린 절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변화를 위해 힘쓸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주변의 어른들한테 나누면 어른들은 뭐 이렇게 심각해는 하는데 그렇게 급해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떡해? 망했어. 벌써 이 감정부터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끔 어디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소송 건다고 하잖아요. 기후위기 소송.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얼마나 억울할까 싶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또 져야겠다는 경각심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라고 물음이 왔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적어도 그래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했지 라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좀 부모 세대를 그리고 이 세대를 신뢰했으면 좋겠다.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의 이 주변에 우겨쌈 당하듯이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이 기후위기와 재난 앞에 정의의 문제 앞에 그런 것들을 다 좀 다루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통이 올 것인데 이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분담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는 안락하고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다가올 것들은 기후에 대한 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외부 노동자들, 그리고 지구 저 건너편에 있는 지금 해수면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 남반구의 사람들,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것이고 겨자씨 하나리라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처럼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고 그 씨앗이 결국엔
어떤 것보다도 더 커져서 그 안에 공중의 새들이 거기서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그 교재 씨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또 동역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일어나가는데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끈끈하고 사실 GSM을 처음 봅니다. 저는 처음 보는데 보지도 않는데 가깝게 대화하는 자리를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것 자체도 처음. 그런데 우리가 먼 곳에 각각의 자리로 있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 그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모임 작게 시작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더 나은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반응하며 나타낼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런 다양한 책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같이 그것을 영역을 넓혀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일학교라고 하긴 좀 그래요. 사실 주일학교 없이 아이들이 너무 적은 소수여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마음에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그림책이랑 그리고 살림에서 하는 가볼 리즈 삼총사랑 그리고 제가 나름 강의를 들은 생태나 신앙서적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주일학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네에 줍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줍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것이 잘 이렇게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관련된 책 환경살림 80가지도 좋고요.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그 책도 좋고요.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먼저 함께 알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의 방식과 나의 레저, 신앙, 정치, 쇼핑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다 분절되어 있잖아요.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안에서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 사실 그냥 하면은 할 수 없어요. 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같이 격려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실패됨을 나눌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하여서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용기 내어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통하여서든 아니면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여서든 어떤 작은 소그룹 모임이 되었든 같이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저는 제가 속한 교회는 그 사회번역에 대한 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비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막상 꿈은 있는데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에 비전 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다가 북스터디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막연하게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 해도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 책 한번 읽어볼래요? 라고 시작을 하면은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고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훨씬 편안해 하세요. 그래서 같이 책을 한 5주 정도 읽으면서 계속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데 궁금해서 오시기도 하고 얼떨결에 오시기도 한 분들이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책에서 나오는 얘기를 모든 부분을 다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다른 부분까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 모임을 하고 나서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환경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같이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실천해 가고 있는데, 저도 이 패신 묵상을 읽어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일단 호흡이 짧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읽기에 너무 괜찮아요. 만약에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면은 더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또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뭔가 입문시키기에도 편안하고, 아니면 사실 뭐 진아쌤도 이 책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이미 많으셨을 거예요. 새로운 것도 있으셨겠지만, 근데 이미 아는 게 많은 사람도 같이 누군가랑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이게 딱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좀 모임들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좀 호흡이 짧은 책들을 여러 사람이랑 같이 나누면서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또 마음이 같으면 같은 대로 같이 나누는 기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나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교회분들이랑 환경 관련 모임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다기삼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 환경 관련 공동체를 처음 경험해 보는데 진짜 함께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혼자서는 아무리 이 책을 선물해 주셔도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후루룩 묵상만 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책은 사실 한 번에 다 읽는 게 중요한 책이 아니라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이걸 삶으로 연결시키는 걸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책이잖아요. 근데 혼자 막 하루에 한 개씩 읽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순서를 마치 묵상 나눔하듯이, 큐티 나눔하듯이 순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책을 다른 부분, 내 담당 외에 다른 부분을 읽지 못하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올려주신 그런 요약이나 묵상만 봐도 그거에 대해서 내 관심이 확장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깊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교회에서나 다른 또 친한 분들과 모임하시는 모습 옆에서 보면서 저도 되게 작은 개척교회에 분리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의 지금 형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이런 모임을 가지기 어렵지만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 나중에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한번 간단한 특강 형식으로 나눠보고 싶다, 또는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생기면 같이 한번 동역해보고 싶다, 공동체를 이뤄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책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가 있을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데 너무 좋은 책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결국에 저희 글에 나눴었었는데, 저희 오픈톡방에, 그리고 이 하는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람으로 함께 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맞춰도 될까요? 환경 살림 80가지로 함께 살려요.